예, 이제 3장 첫 부분은 마쳤고요. 오늘은 사이토플라즘 앤 오가넬 해서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조성들, 뭐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토플라즘, 세포 내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사이토플라즘 앤 사이토스켈레턴이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안에 공간이 있으면 분명히 그 공간을 유지해주고 잡아주는 골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거. 사이토는 세포를 의미하고요. 플라즘은 그 안에 공간, 스켈레톤은 골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material in a cell이에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존재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가넬, 우리가 이제 스몰 오가넬이라고 하는 작은 소기관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액체처럼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토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세포를 잡아주는 사이토스켈레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크루전이라고 하는 어떤 응집되어 있는 주머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인크루전은 여기 뜻이 stored chemical aggregate such as glycogen, 멜라닌, 트리글라세라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케미컬, 화학 물질의 형태로 응축되어 있는 주머니를 이제 인클루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파괴가 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인클루전에 보관했다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포 안에는 오가넬들 그리고 플루이드, 액체 상태의 그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토졸이라 불린다. 그리고 뼈가 존재한다. 그 뼈 이름이 사이토스켈레톤. 사이토스켈레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사이토스켈레톤은 이제 흔히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나 마이크로 필라멘트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백질들의 조합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프로테인 오브 사이토스켈레톤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스켈레톤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이 사이토스켈레톤을 통해서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인트라셀룰라 엔바이런먼트를 구성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구성할 때 길이 어디에 놓여지고 아파트가 어떻게 남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뭐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안에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솔루블한 플루이드한 액체 상태가 둥둥둥 떠 있는 그냥 무정형의 모양 형태가 아니고 그런 모양이 정확히 규격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런 사이토스켈레톤에 의해서 이 안쪽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 뜻이 allow movement of muscle cell and phagocytic cell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육 세포들이나 또는 세포의 바깥쪽이 파고사이트 하면은 대식작용이죠. 슈더퍼드가 바깥으로 쭉 뻗쳐나가서 밖에 있는 거를 식균작용 또는 대식작용을 하듯이 그 세포의 모양을 변하게 한다든지 근육처럼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도 다요 사이토스켈레톤이 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슬을 움직이는 주요 단백질이 이제 마요신하고 액틴, 필라멘트인데 그 액틴이나 마요신, 필라멘트 다 이 마이크로 필라멘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스핀들 아파라투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추사죠. 방추사 같은 것들도 이제 중심체에서 뻗어나가서 크로모점을 분류해서 양쪽으로 끌어오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요 마이크로 튜블로 구성이 되는 그런 구조체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듯이 레일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찻길이죠, 기찻길. 세포 안에 뼈의 역할도 하면서 마치 그 단백질을 통해서 이런 베지클들이나 아니면 오가넬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이게 해주는 단백질들을 여기 마이오신이나 아니면 카이네신, 나이네인이라는 모터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특정한 단백질을 붙잡고 요 사이토스켈레톤들을 기찻길로 이용을 해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핵으로 갈 때는 핵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 그림으로 보면은 이건 형광염색을 한 거예요. 액틴 파이버들이 뭐 세포 안에 꽉 찼죠. 이 가운데 까맣게 비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핵의 부분이고요. 그 주변은 아주 촘촘하게 이런 마치 머리카락 얼기설기 해놓은 것 같은 이런 사이토스켈레턴이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뭘로 구성된다고요? 마이크로 튜브 또는 마이크로 필라멘트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플라즈마 멤브레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포스퍼리피드 바이레이어로 구성된 형태가 있고요. 핵이 있겠죠? 뉴클레어 엔벨롭이 보이고 거기에 이 엔도플라즘 리티큘럼이 소포체를 가지고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이제 골지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다 이 마이크로 튜브에 의해서 잡혀져 있게 되고 마이토콘드리아도 거기에 이제 잡혀져 있죠. 마이토콘드리아가 이동하거나 할 때도 분명히 이 사이토스켈레톤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라이소좀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소좀은 오가넬 filled with digestive enzyme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파괴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는 게 이 라이소좀이고요. 뭐 라이소자임이라는 그런 효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뭐 식균작용, 대식작용에 의해서 들어온 이제 엔도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주머니들과 요 라이소좀이 합쳐지면서 퓨전해서 하나의 세포를 만들게 되고요. 그러한 세포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이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으로. 뭐 이뮨셀이나 아니면은 뭐 데드셀 같은 것들을 파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라이소좀 같은 경우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세컨더리 라이소좀은 다른 것과 이제 퓨전돼서 이미 좀 파괴하거나 소화시킨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tain, partially digestive content나 아니면은 food vacuole 또는 worn out organelles 뭐 다 사용돼서 낡은 그런 것들을 소화시킨 다음에 일부 포함하고 있는 라이소좀을 얘기를 합니다. residual body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라이소좀 filled with waste예요. which can be expelled through exocytosi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라이소좀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만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소좀이 다른 주머니들하고 퓨전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화를 하게 되죠. 그러한 형태의 라이소좀을 이제 세컨더리 라이소좀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그 라이소좀과 퓨전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을 뭐 다 이제 소화를 했거나 아니면은 파괴를 한 그런 상태의 것들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바깥으로 배출되게 하는 게 바로 이 리시듀얼 바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대로 가니까 프라이머리 라이소좀 퓨전돼서 어느 정도 푸드 베큐올이나 원 오가넬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화시켜서 포함하고 있는 게 세컨더리 라이소좀 그리고 거의 다 이제 파괴가 된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스몰 오가넬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을 이제 리시듀얼 바디 이렇게 해서 라이소좀 형태로 구분해서 나누게 됩니다. 또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 말고도요. 이 라이소좀은 이제 오토파지 프로세스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제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에이팝토시스와 오토파지가 셀프 뭐 세포 자살 또는 셀프 자가 소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라는 거는 process of digesting, burning out or damaged organelle and protein in the cell이에요. 그래서 세포 안에 손상을 입었거나 오래 돼서 이제 더 이상 기능이 잘 되지 않는 단백질들을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요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 소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결국에는 오래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파괴해서 치워버리면은 세포 안에 노폐물들이나
아니면은 제거돼야 될 물질들이 빨리빨리 제거가 되는 거니까요. 오토파지가 굉장히 세포의 생존에는 중요한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도 결국에는 이 라이소솜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토파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에이팝토시스예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그러는데 세포가 죽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DNA가 수많은 데미지로 뮤테이션이 발생했거나 하면은 스스로 세포가 세포 자체를 죽이게 되죠. 그걸 이제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고요. 에이팝토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소솜 spill its contents killing the cell이에요. 그러니까 라이소솜 내부에 있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을 사이토플라즘으로 내보냄으로써 세포 자체가 죽는 신호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역할도 라이소솜이 합니다. 오케이? 그럼 소화시키고 없애는 건 라이소솜이 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애가 이제 퍼럭시솜이라는 애예요. 퍼럭시솜. 퍼럭시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특정한 엔자임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는 뭐 아무거나 소화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 있듯이 아주 특이적인 엔자임을 갖고 있는데 오시다티브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산화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효소를 요 퍼럭시솜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대부분의 세포에서 이제 뭐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뭐 often 옥시다이즈 톡식 몰레큘 서치에서 알코올 이런 것들을 간에서 많이 분해하죠. 그렇죠? 알코올 같은 거. 그렇죠? 알코올 같은 독성 물질, 뭐 꼭 알코올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관여하는 게 퍼록시좀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엔자임들이 하이드로젠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수소를 빼내면 이제 O2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O2를 나중에 하이드로겐 퍼럭시다이즈를 만들어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엔자임 중에서 이제 카탈레이즈라는 엔자임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이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가 후에 이제 물하고 O2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퍼럭시즘은 독성 물질을 산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요? 하이드로겐 퍼럭사이드 H2O2라고 얘기하죠. 하이드로겐 퍼럭사이드 과산수소예요.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를 만들고 그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를 나중에 물과 산소로 전환시켜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프로세스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몸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퍼럭시좀이죠. 퍼럭시좀. 근데 뭘 형성해서 제거를 하게 돼요? 하이드로젠 퍼럭사이드를 만들어서 없애게 되죠. 이 과정 중에 결국에는 우리 몸에 발생하는 산소 라디칼이라고 얘기해요. 짝이 없는 산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몸이 안 좋거나 세포가 어떠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 활성산소 또는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는 것도 이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효소가 들어있는 곳이 이 퍼럭시좀입니다. 좀 SOMES한 주머니니까요. 대표적으로 퍼럭시좀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하이드로젠을 몰레큘에서 제거하고 이거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과산화수소 후에 물과 산소로 전환을 시켜서 배출을 하게끔 결국 독성을 제거해주고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퍼럭시좀에 들어있는 효소들입니다. 예, 다음은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소기관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의 에너지를 함은 ATP, G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이러한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마이토콘드리아죠. 그쵸? 그리고 세포의 뭐 에어로빅 셀 레스피레이션, 세포 호흡을 관여하는 곳이고요. 구조는 이너 멤브레인 그리고 아우터 멤브레인이 더블 레이어를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과 안쪽 멤브레인의 사이 공간을 이제 인터 멤브러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에 뭐 일반적으로 수소 펌프를 이제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소의 농도 구배를 만들어내고 그 농도 구배에 의해서 ATP를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멤브레인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조 형태적으로 주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크리스테라고 얘기하고요. 그 크리스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셀 서피스,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거기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전자전달계 관련 단백질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 단백질들을 통해서 전자 전달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만드는 소스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서 뭐 환원된 수소를 결합해온 NADH나 FDH들이 여기서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수소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수소에 의해서 ATP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전자전달계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은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구조는 이렇습니다. 안쪽에 이제 시스터네라고 하는, 크리스테라고 하는 이 주름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 바깥쪽에 아우터 멤브레인, 이 안쪽이 이제 이너 멤브레인이죠. 그 안쪽 공간을 매트릭스라고 그러고, 요 중간 공간을 인터 멤브러너스라고 얘기해서, 이 안쪽에서 바깥쪽, 이 중간 부분으로 수소를 뿜어내서 요 수소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ATP를 생산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모스셀, 모든 세포가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개의 세포만 해도 근육세포 같은 경우는 싸우죠. 1000개 이상. 뭐 어떤 세포는 조금만 갖고 있죠. 적혈구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 can migrate around the cell and can make a copy of themselves. 마이토콘드리아는 마치 세포 안에 공생하는 것처럼 존재를 해요.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하죠. 마이토콘드리아는 마이토콘드리아 자체의 DNA를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스스로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의 유전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발생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생명체가 세포 안에 협력적으로 들어와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DNA는 이제 모계예요. 엄마가 주는 마이토콘드리아의 DNA를 저희는 받게 되어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요즘 뭐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에이징하고 디지즈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얘기해 놨는데, 심지어는 심장질환이나 아니면 염증 질환 이런 것들도 다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유발되고 그것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유지나 아니면 기능 향상이 우리 세포의 생존이나 또는 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이제 리보좀이에요. 리보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코딩하는 RNA는 rRNA, rRNA가 만드는 단백질이 리보좀이고요. 리보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프로테인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리보좀이 이제 ER, 엔도플라즘 레티큘럼에 붙어서 소포체에 붙어갖고 DNA에서 나오는 mRNA, 템플레이트 RNA를 붙잡고 tRNA를 갖다 붙여주면서 해독을 하죠.
그래서 아미노액시드 하나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만들다기보다는 tRNA에 붙어 있는 아미노액시드들을 엮어주는 거죠. 암호 해독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보솜이고요. 메신저 RNA가 이제 제네틱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 리보솜이 프로테인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됩니다. 뭐 작은 단백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몰 투 프로테인이에요. 그래서 라지 서브 유닛 아니면 스몰 서브 유닛 해서 두 개의 서브 유닛으로 해서 프로테인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유롭게 사이토플라즘에 떠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는 그래뉼라, 이제 알갱이처럼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아이들도 존재를 하게 되죠.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소포체에 붙어 있는 뭐 우리가 그래서 러프 ER 또는 스무드 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러프 ER이 이제 갖고 있는 리보솜이 단백질의 합성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리보솜이 갖고 있는 엔자임은 이제 라이보자임이라고 부르고 프로테인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보자임. 라이소자임하고 달라요. 라이소좀에서 나오는 게 이제 라이소자임이고요. 라이보자임은 라이보솜의 단백질 합성을 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브 유닛이 합쳐지면서 여기 mRNA를 붙잡고 공간을 만들게 되죠. 나중에 이제 DNA에서 이제 프로테인 만들어지는 진 익스프레션 과정에서 한번 얘기가 될 것이니까요.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엔도플라스믹 리티큘럼 ER입니다. 소포체라고도 얘기하죠. ER은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R 스트레스라고 해서 ER이 파괴가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세포를 죽이는 에이팝토시스 쪽에 신호를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것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R은 뭐 거기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데도 관여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System of Membranous Passageway from the Nuclear Membrane to the Plasma Membrane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어떤 핵에서부터 나오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물질들을 플라즈마 멤브레인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이 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뉼라 ER, 러프 E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라이보솜을 갖고 있어서 단백질의 합성 또는 실질적으로 단백질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이제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디피케이션. 이런 모디피케이션을 유도하는 게 바로 ER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박테리아에서 사람의 휴먼의 단백질을 발현을 시키면은 어떤 단백질은 뭐 구조나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은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카탈레이즈나 아니면은 카탈리틱 펑션, 직접 효소가 가지고 있는 활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프로테인의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변형이죠. 그러니까 반지를 만들었으면 반지에 최종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붙여준다든지 반짝이를 붙여준다든지 해서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요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 ER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뉼라 ER은 알다시피 사이토플라즘에 둥둥둥 떠있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제 스무드 ER, 그러니까 이제 스무드 ER이라고 하는 아이이고요. 리보솜이 떠다니니까 얘는 밋밋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핵에 바짝 붙어 있는 ER은 아까 얘기했듯이 리보솜을 갖고 있는 러프 ER이 많고요. 좀 떨어져 바깥쪽에 존재하는 애들은 리보솜이 없는데 스무드 ER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줘서 뭐 물질을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오래된 물질들을 가두어서 리보솜에 퓨전시켜서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핵에 붙어서 리보솜을 갖고 있는 아이, 핵과 좀, 뭐, 바깥쪽에 원래는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핵과 함께 존재하면서 리보솜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스무드 ER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골지예요, 골지. 골지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골지 컴플렉스 또는 골지 아파라투스라고도 얘기하고요. 형태는 엔도플라즘 리티큘럼 이제 소포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포체보다 더 좀 유연하고 많은 주머니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겹겹겹 층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택 오브 할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할로우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거죠. 마치 주름진 여러 개의 층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고요. 최종적으로 그러한 이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캐비티들을 우리가 시스터네라고 부릅니다. 시스터네. 시스터네 하면은 이제 골지의 그 안에 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지의 골, 골짜기. 그걸 시스터네라고 얘기하고 크리스테 하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이토콘드리아의 골짜기. 네, 그쵸? 여하튼 뭐 한쪽에서는 ER로부터 나오는 아까 모디피케이션 됐다고 얘기했어요. 모디파이 변형된 단백질을 받게 되고요. 그거를 이 주머니에 잘 감싸주게 되죠. 그건 엔도좀이라고 표현했는데 ER에서 올라온 단백질들을 주머니에 싹 감싸갖고 엑소사이토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든지 해서 이제 없애게 되죠. 그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뭐 베지클이라고 흔히 앞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베지클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요 골지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나왔던 뭐 오래된 소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소화액을 갖고 있는 주머니가 뭐라고 했었어요? 라이소좀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라이소좀. 그쵸? 그 라이소좀도 이 골지 컴플렉스의 도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프로테인 are modified within the crystal 시스턴에 based on the type of protei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부 프로테인은 ER에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고요. 시스턴에서도 단백질에 따라 다르지만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라고 그래서 익스트라셀룰라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뭐 엔도사이토시스에서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골지에서 ER로 이동시키고 이제 뭐 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방향은 핵에서부터 ER, 골지, 엑소사이토시스가 되는 건데요.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리버스예요. 반대 트랜스포트, 수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기관이 이제 골지 컴플렉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죠. 바깥에 익스트라셀룰라에서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엔도사이토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멤브레인이 함몰되면서 안에 매지클의 형태로 주머니 엔도좀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엔도좀이 뭐 라이소좀하고 퓨전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약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지 컴플렉스로 가고 골지에서 ER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 보면은 ER보다는 굉장히 뭐 스택 납작하고 평평한 주머니들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골짜기를 갖고 있죠. 피스턴에. 순서대로 그림을 쭉 보면은 뉴클레우스, ER, 골지, 그쵸? 그래서 여기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면은 골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골지에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시크릿리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시크릿리 매지클이라고도 불러요. 시크리토리 하면은 분비예요. 시크리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죠. 또 여기에 단백질이 실려서 쭉 올라가서 멤브레인과 퓨전이 되면서 바깥으로 엑소사이토시스를 하게 되죠.
또는 아까 나왔던 라이소좀 같은 라이소자임을 갖고 있는 주머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제 바로 골지 컴플렉스의 기능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뭐 핵은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순서대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이소좀, 퍼록시좀,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존재하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세포 소기관들의 뭐 전체는 아니고요. 기능을 주요하게 하는 주요 소기관들만 찝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고요. 바로 이 셀 뉴클레우스 엔진 익스프레션 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핵에 대한 얘기를 좀 뒤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